이번에 보실 내용은 명제의 증명입니다. 명제라는 것은 참이냐 거짓이냐가 분명히 구분되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명제라는 것은 참이냐 거짓이냐 그것이 확실히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쌤 키가 185cm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애들이 안 믿어.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제 키는 185cm입니다. 요거는 분명히 명제는 맞습니다. 그쵸? 제 키가 정말로 185cm라면 제 말은 참인 명제가 될 거고요. 제 키가 185cm가 아니라면 제 말은 거짓인 명제가 될 뿐인 거죠. 근데 어쨌든 내 키가 185가 맞거든. 맞는데 애들이 안 믿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증명을 해줘야죠, 애들한테. 그래서 사진을 준비했어요. 연예인들 사진을 좀 검색을 해서, 프로필을 좀 검색해서, 키가 185쯤 되시는 분을 검색해봤더니, 강동원 씨, 영화배우 강동원 씨입니다. 이분 키가 한 186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쌤키랑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얼추 비슷하잖아요, 그쵸? 비슷해요. 그러니까, 쌤키 이제 185, 맞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이제 주장을 했어요. 명제를 던진 거죠.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 나는 참이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난 답답하잖아. 그럼 어떡해? 그 사람들을 이제 이해시켜줘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한 말이 참임을 증명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증명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우리가 이미 배운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배워볼 것들도 있고요. 앞으로 배워나갈 것도 있어서 이것저것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거는 이미 우리가 배운 거예요. 뭐냐면은 집합의 포함관계, 저기서 말하는 집합이라는 것은 진리집합을 얘기합니다. 자, 포함관계를 이용을 해서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을 설명을 한다라는 거였죠. 뭘 썼냐면은 조건 P와 조건 Q가 다음과 같이 연결된 형태의 명제를 우리가 주로 다뤄왔습니다. 그쵸? 그랬을 때 조건 P에 진리집합이 있고 조건 Q에 진리집합이 있을 때 이거 두 개의 포함관계가 다음과 같이 화살표 방향과 일치,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화살표 방향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명제가 참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뭘 봤었냐면은 반례라는 것도 보고 왔어요. 반대적인 예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반례 같은 경우에는 참을 설명할 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거짓을 설명할 때 사용을 하는 것이 반례였던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 배운 거고요. 어떤 게 있냐면은 귀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귀납법. 요거는 우리가 2학년 가셔서 배울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죠.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런데 2학년 가시게 되면 너무너무 중요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질 내용이 된다. 그래서 이름이라도 한번 들어보시라 라는 의미로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하실 내용들은 우리가 2학기 내용에서 보셔야 될 내용들이다라는 거고요.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 대우를 이용한 증명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대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 대우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이냐라는 건데 대우의 성질을 쓰는 거죠. 어떤 성질?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라면 이것의 대우인 not Q이면 나피도 분명히 참이다 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명제를 내가 참이냐 거짓이냐 증명을 해야 되는데 명제가 그지 같아.
어떻게 그지 같냐면은 막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낱낱이 막 붙어 있다던가 아무튼 뭐 설명하기 조금 이제 까다로운 명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의 대우를 대우를 이용을 해서 얘가 참임을 보여버리는 거지. 그러면 명제와 대우의 참과 거짓은 일치하기 때문에 대우가 참이라면 주어진 명제가 참이 되는 거고 대우가 거짓이라면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우를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명제의 참 거짓을 확인시켜 준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자, mn이 자연수일 때 m과 n이 자연수일 때 m이랑 n이 짝수이면 m 또는 n이 짝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이랑 n이랑 곱한 게 짝수면 m 또는 n 둘 중에 하나 뭐 둘 다일 수도 있을 거고요. 이것이 짝수가 된다랍니다. 근데 얘가 지금 참이랍니다. 근데 그것을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보라라는 거죠. 그럼 일단 먼저 대우부터 써주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가정 조건이 될 거고 얘가 결론 조건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 두 개 자리 바꿔주셔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냥 바꾸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시면서 바꿔주셔야죠. 그래서 m 또는 n 이 짝수다라는 것을 앞으로 가지고 오면서 부정을 해야 되니까 또는은 뭘로 바꿔주고요? 그리고로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짝수는 뭘로 바꿔야 될 거냐면 짝수가 아니다로 바꾸시는데 문제에서 m이랑 n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수 중에서 짝수가 아닌 것은 홀수다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m 그리고 n이 홀수이면 자 앞에 있는 걸 뒤로 가지고 오면서 부정을 하시면 되죠. 이 짝수의 부정인 홀수를 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연수라는 조건 하에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우를 썼어요. 자 이제 얘를 가지고 참인 것을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 홀수 홀수를 대표하는 식이 다음과 같죠. 2a 플러스 1 2a가 뭐냐면은 짝수죠. 짝수에다가 1 더하면 홀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n은 2b 더하기 1 정도로 잡아주시면 마찬가지 홀수를 대표하는 식이 되겠죠. 요거는 뭐 플러스 1이라고 해도 되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짝수에다가 1을 더하던가 빼게 되면 이제 홀수가 된다라는 거죠. 자, 물론 여기서 a와 b는 자연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m 홀수고 n 홀수입니다. 그럼 m과 m이랑 n이랑 곱한 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2a 플러스 1이랑 2b 플러스 1이랑 곱한 거는 어떻게 되냐? 4ab 플러스 2a 플러스 2b 플러스 1이 되는데 얘를 2로 한번 묶어 보시게 되면은 자 요렇게 이제 묶여 들어가다가 1은 못 들어가니까 이게 빠져나온다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2를 묶어 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2의 배수를 의미하고 그렇다는 것은 짝수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럼 짝수에다가 더하기 1 하면 뭐가 된다고? 홀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m과 n이 홀수라는 조건 하에서 mn이 홀수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드렸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증명을 봐볼 거냐면은 귀류법이다. 귀류법이라는 것을 한번 볼 거예요. 그럼 귀류법이라는 게 뭐냐라는 건데 어떤 명제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명제의 결론을 부정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정 또는 이미 알려진 사실의 모순됨을 보여 간접적으로 그 결론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이는 증명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뭔가 주장을 한 거야. 나는 이것은 검은색이요. 이렇게 증명을 한 거지. 아니면 이것은 하얀색이요. 이렇게 증명을 한 거야. 하얀색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기서 어떤 사람이 손을 번쩍 들면서 아닌데요.
아닌데요, 아닌데요. 그것은 하얀색이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하얀색 맞는데? 왜 아니라 그러지? 그래? 그럼 나와봐.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뚜벅뚜벅 나와가지고 딱 서 있는 거야. 이 하얀색 맞잖아요. 하는데 이 사람이 아닌데요? 이거 하얀색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 그러면 당신이 한번 증명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딱 이건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하얀색이 아니거든. 그래서 일단 내가 한 말을 일단 부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을 하는 거죠. 이것은 하얀색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나름대로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증명을 해나가는 거지. 근데 그 과정에서 모순이 발생하는 거야. 왜? 하얀색인 것을 하얀색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말을 하다가 말이 꼬이겠지. 그쵸? 그러면서 뭐지? 이러면서 이렇게 쭈뼛쭈뼛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모순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지. 그럼 나는 이제 여기서 딱 앉아있다가 구경하고 있다가 딱 나오는 거야. 보셨어? 저 사람 말은 틀렸어. 내 말이 맞어. 이런 식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그 결론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이는 방법을 이제 귀류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3단 논법입니다. 3단 논법이라는 건 뭐냐? 세 조건 PQR에 대하여 P면 Q이다.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P면 R도 참이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요게 이제 3단 논법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그건 그거고 사실 우리 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니거든요. 요거 지금 뭐죠? 앞에서 쌤이 중간중간 한번 말을 하고 왔었는데 요거 우리끼리 뭐라고 부르겠냐면 부르기로 했냐면 오리잡기 요렇게 부르기로 했었던 거죠. 그냥 그거예요. 그거. P면 Q이다. 그리고 Q이면 R이다. 요것도 참이고 요것도 참이래. 그러면 Q가 물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합쳐버리는 거지. 그래서 P이면 Q이면 R이다. 요렇게 꼬리를 잡아버린다. 요거는 뭐 증명 방법 이렇게 해두시지 마시고요. 그냥 유형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몇 번이냐? 왜 안 나오니? 자, 예제 2번입니다. 자,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닙니다. 얘기했더니 저기 있는 사람이 아닌데요.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닌 게 아닌데요. 뭔 말이야. 아무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일로 와봐. 그럼 당신이 한번 증명을 해봐. 해서 이제 그 사람한테 펜을 딱 주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자기가 잘 들으시오.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닌 게 아니요. 그러니까 유리수가 아닌 게 아니다. 라는 말은 유리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루트 3은 유리수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잘 보시오. 유리수라는 것은 분수 형태 A분의 B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A, B는 정수고요. 그리고 A와 B는 서로 소입니다.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유리수라고 하죠. 이런 것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잘 보시오. 넘기지. 루트 3a는 b요. 그럼 제곱하면은 3a 제곱은 b 제곱인 거지. 그러면은 b 제곱이라는 게 뭔가에다가 3을 곱했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A, B는 이제 정수니까 여기다가 3을 곱하면 B제곱 뭐가 되냐면 3의 배수가 되죠. 그럼 B제곱이 3의 배수면 B도 3의 배수가 돼요. 3의 B도 3의 배수이다.
자, 그럼 이제 b가 3의 배수를 하잖아. 그럼 3의 배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뭐 3k. 예, 3 곱했으니까 3의 배수. 여기서 k는 또 정수겠죠. 그럼 이제 b가 3k니까 b에다가 3k를 대입을 해. 그럼 어떻게 돼? 3a 제곱은 3k 제곱이니까 9k 제곱 되겠죠. 그럼 약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a 제곱은 3k 제곱이 돼요. 그럼 a 제곱이라는 게 k 제곱에다가 3을 곱한 거니까 a 제곱도 뭐가 되는 거야? a 제곱이 3의 배수가 되죠. 배수이다. 그러면 뭐도 a도 3의 배수가 되죠. 근데 내가 여기서 앉아서 이 사람 설명을 가만히 듣고 있었던 거지. 근데 막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봤는데 좀 이상해. 그래서 내가 딱 나오면서 이보시오. 잠깐만 기다리시오. 이렇게 한 거지. 당신이 아까 나한테 뭐라 그랬어? A, B는 정수면서 A, B는 서로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A가 3의 배수인데 B도 3의 배수라고? 그러면 당신이 얘기한 서로라는 조건에 맞지 않잖소. 이게 지금 아니거든, 이게. A가 3의 배수고 B가 3의 배수, 둘 다 3의 배수면 A랑 B가 서로가 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막 떠들어대고 있었던 사람의 말에 모순이 발생한 거지.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그렇네요 하면서 이제 쭈뼛쭈뼛 들어가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딱 나와서 당당하게 뭐라는 거야. 보셨어? 저 사람 말은 잘못된 말이요. 그러니까 내 말이 맞소. 내가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었던 거야, 처음에.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갑자기 나오고 딴지를 거서 문제인 거지. 그래서 내가 했었던 처음에 내 말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라는 것이 참임을 이제 설명을 했다가 되는 거죠. 저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됐나요?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것을 귀류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모순이다. 따라서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라는 것은 참이 맞다.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은 증명이 마무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보실 내용은 절대 부등식입니다. 부등식이면 부등식이지 절대 부등식이라는 건 또 뭐냐라는 건데, 일단 먼저 보실 거는 등식입니다. 등식이라는 것은 이제 등호가 포함된 식을 그냥 등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등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항등식이라는 게 있었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등식이라는 게 있었고 방정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항등식이라는 것은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방정식은 x값에 따라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부등식이라는 것은 일단은 등호가 아닌 부등호, 그러니까 같지 않은 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다 혹은 작다가 부등호인데 그 부등호가 들어간 식을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부등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절대 부등식이라는 게 있고 조건 부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조건 부등식. 그럼 조건 부등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평소에 이제 하던 부등식들을 그냥 조건 부등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x가 4보다 크다. 그럼 이제 x가 2보다 크다가 되죠. 여기 x에다 1 넣어보시면은 1이 2보다 크나? 아니에요. 그쵸?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어도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3을 집어넣으면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부등식을 조건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와 같은 걸로 보시면 되냐면 방정식과 같은 걸로 봐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절대 부등식이라는 건 이제 뭐냐라는 건데, 실수인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얘는 뭐였다고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게 항등식이었다고. 그럼 얘는 뭐라고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럼 얘를 이름을 항부등식으로 지어놨으면 좀 덜 헷갈릴 건데, 그쵸? 절대 부등식, 절대 반지 이런 건가?
아무튼 절대적으로 성립하는 부등식 뭐 이 정도로 절대 부등식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 부등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예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제 조건으로는 A, B가 실수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죠. 그것을 제곱하면 실수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양수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실수를 제곱하면 양수가 되죠. 물론. 근데 0이 또 될 수도 있음을 또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보통 친구들한테 실수 제곱하면 뭐가 되니? 라고 물어보면 양수요 라고 자신있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0보다 크거나 같음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끼리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을 할 겁니다. 자, 실수입니다. 실수죠. 실수랑 더하면 실수. 그럼 실수로 제곱했다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절대값입니다. 자, 절대값이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또 물어보면 플러스요 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플러스 되는 거 맞죠? 근데 뭐가 될 수도 있다? 0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A가 얼마면? 0이면 0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0이죠. 그쵸? 그래서 절대값 A는 무조건 0보다 크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번에 또 보실 거는 뭐냐면은 절대값 A랑 절대값 B랑 더했어요. 그거랑 A랑 B랑 더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웠어요. 그럼 이제 누가 더 클 거냐라는 건데 A와 B의 부호가 만약에 같다라면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야. 그럼 이제 절대값 씌우고 더한 거랑 그냥 더하고 절대값 씌운 거랑 어떻게 될 거냐면 같아지겠죠. 되나요? 근데 A는 플러스인데 B는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A가 뭐 4고 B가 마이너스 3인 거지. 근데 얘들은 절대값을 먼저 씌우고 더했잖아? 그럼 얼마가 돼버려? 7이 되잖아요? 근데 얘들은 먼저 계산을 했지. 부호가 다른 것들을 먼저 계산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얘가 더 작아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 A랑 절대값 B랑 더한 거는 절대값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조금 들면서 하긴 했었지만 정확한 설명을 하려면 양변을 제곱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 게 사실은 정확한 설명이 돼요. 근데 간략한 설명을 위해서 그냥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 이용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입니다. 자, 다음 보기 중 절대부등식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절대부등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얘들을 이제 하나 다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유형화를 하셔서 외울 거는 좀 외워주시고요. 어디에 있는 것들, 교과서에 있는 것들은 가능하면 외우고 시험을 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것들 하나씩 언제 다 할 거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아까 우리 봤었던 거죠? 그럼 참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풀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자,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플러스 B의 제곱이 4AB보다 무조건 크냐? 절대부등식인 것을 골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성립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무조건 크냐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 풀어보시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4AB보다 크냐라고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요거 넘겨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크냐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 되죠. 근데 요거 보시면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얘가 0보다 크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실수고 실수입니다. 빼면 실수죠. 제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A랑 B랑 같아버리면 얘가 뭐가 돼버려? 0이 돼버리잖아. 그럼 0을 제곱하면 0보다 커지나?
아니죠. 따라서 얘는 성립할 때도 있지만 성립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억은 절대부등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잘 됐네. 앞에서 우리가 그냥 예나 들면서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설명을 하려면 일단 전제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절대값 A를 제곱한 것과 그냥 A를 제곱한 것은 같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부호가 플러스가 되어 있겠죠. 물론 0일 수도 있겠지만 0이면 일단 같습니다. 그쵸? A가 0이면 0제곱 하나 0제곱 하나 같죠. 근데 A가 0이 아니라면 절대값 씌우면 무조건 뭐가 돼버려요? 플러스가 돼버리잖아. 그리고 제곱을 하는 거죠. 근데 얘는 뭐 A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 어차피 제곱하면 뭐가 돼? 어차피 제곱하면 플러스든 마이너스는 어차피 제곱하면 뭐가 돼버려요? 플러스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랑은 같다라는 것을 일단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 A와 절대값 B를 더한 게 절대값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데 양변을 제곱을 할 거예요. 양수랑 양수를 제곱했기 때문에 큰 건 여전히 크다가 됩니다. 그럼 좌변을 제곱하시면은 절대값 A의 제곱 플러스 2절대값 AB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이 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값 제곱한 거랑 그냥 제곱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A제곱이라고 써도 돼요. 마찬가지 절대값 B의 제곱이나 그냥 B의 제곱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얘는 절대값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붙어 있어야 돼요. 자, 좌변 제곱했으니까 이 우변도 제곱해보죠. 근데 절대값 씌워놓고 제곱하나 절대값 지워놓고 제곱을 하나 제곱하면 똑같아진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을 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얘가 여전히 크거나 같을 거냐라는 거예요. 자, A제곱 A제곱 날아가고 B제곱 날아갑니다. 그러면 이 절대값 AB가 2AB보다 크거나 같냐? 그러니까 2 나눠주시면 절대값 AB가 AB보다 크거나 같냐라는 건데 크거나 같죠. A랑 B가 부호가 같은 경우에는 A랑 B랑 부호가 같은 경우에는 같아질 거고요. 만약에 A랑 B의 부호가 달라. 그럼 곱하면 부호가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잖아. 근데 얘는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결국 부호가 플러스가 돼요. 근데 얘는 A랑 B랑 부호가 다르면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잖아. 그래서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얘가 더 크다가 되는 거죠. 따라서 A, B의 부호가 같은 경우에는 같다가 되고 A, B의 부호가 다를 때는 얘가 크다이므로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성립을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니은은 참이다라는 거죠. 근데 저 니은 하나 설명하려고 이렇게 많은 설명을 할 수는 없잖아. 그쵸? 이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리 좀 외우고 들어가셔야 시간을 고려하시면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으실 거다라는 거예요. 자,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제곱 날려버리면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맞죠? 이건 뭐 성립합니다. x에다가 뭘 집어넣더라도 요거 날려가면서 성립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요런 거 뭐라 그랬었냐면은 조건부등식이다라고 한다 그랬어요. x에다 3 넣어보시면 0보다 크다가 맞습니다. 그쵸? 근데 x에다가 마이너스 2756을 대입해보시면은 0보다 크다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절대부등식이 아니다라고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미음입니다. x-1의 제곱이 3 넘겨서 마이너스 3보다 크냐라는 건데 x-1 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뭘 했으니까 제곱을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어떻게 될 거냐?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3보다 큰 것도 맞다가 되겠죠. 그래서 미음도 절대부등식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다음 보기 중에서 절대부등식인 것은 니은과 디귿과 미음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넘어가서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을 몇 개 더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일 거고요. 어떤 학교에서는 이 문제 갖고 두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꼭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입니다. 너무 길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자주 언급하게 될 건데 이렇게 긴 거를 계속 얘기하기에는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산술기하라고만 얘기할 거예요. 산술기하라고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얘를 의미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다음 산술기하가 절대 부등식이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성립한다는 거죠. 무슨 조건 하에서? 0보다 크고 0보다 크다라는 조건 하에서 절대 부등식이 됩니다. 증명 한번 해볼게요.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무조건 양수라는 조건 하에서는 무조건 성립을 한다라는 건데 그래? 그럼 증명을 해보죠. 자, 2 넘겨주시면 a 플러스 b가 2루트 ab가 되고요. 제곱해 주시면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4ab가 되겠죠. 요것도 제곱했으니까. 그리고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오겠습니다. 왜? 둘 다 플러스니까 플러스고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랑 플러스의 대소이기 때문에 제곱해도 여전히 큰 게 큽니다. 자, 얘 넘어가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근데 요거 보시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완전 제곱식 실수랑 빼서 그것도 양수랑 양수죠. 어쨌든 실수입니다. 빼면 이제 실수가 되겠죠. 그러면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0보다 크거나 같아진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여기 등호 크거나 같다 했잖아요. 이 등호가 성립할 때, 즉 a-b의 제곱이 0이 될 때가 언제냐? a-b가 0이 될 때죠. 그럼 a랑 b랑 뺀 게 0이 되려면 a랑 b랑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같아져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 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때라는 것은 등호가 성립할 때입니다. 등호가 성립할 때 그때가 언제냐? A랑 B랑 같을 때다라는 건데 여기서 A랑 B가 뭐였었냐면 맨 처음에 두 개를 더하고 있죠. 요 두 개가 같을 때다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 놓으세요. 그때가 언제냐? 라면 더한 게 같을 때. 이렇게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노트에다가 메모장에다 반드시 적어 놓으시고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더한 게 같을 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랑 B랑 더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A랑 B랑 같죠. 그러니까 더한 게 같을 때다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밑에 따라 붙는 건 뭐냐면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다라는 건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으로 내려오면서 중요도가 확 떨어집니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혹시 모르니까 암기는 해두시되 얘를 가지고 관련된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있다라면 그래도 조금 끄적거려 보시긴 하셔야 되겠지만 없다라면 철저히 무시하시고 그냥 공식만 외우시는데 선생님께서 어디에서 장난을 치실 가능성이 높냐면 요 부등호 방향 가지고 장난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 전부 다를 외우시기 힘들다라면 여기 부등호 방향이 얘들을 향해서 입을 벌리고 있다라는 거, 요 정도로만 또 기억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온 신경은 산술기하에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가 됩니다. 자, 산술기하가 왜 이렇게까지 중요해지냐면 예제 4번입니다.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 관련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물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을 해서도 최대 최소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삭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산술기하이기 때문에 산술기하에 좀 더 많은 집중을 해주시고요. 이제 교과서에 코시슈바르츠가 있거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께서 굳이 또 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그걸 또 설명을 하고 관련된 문제를 보여주고 이렇게 하신다라면 뭐 어쩔 수 없죠. 시험에 내시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코시슈바르츠 구동식까지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학교 선생님께서 특별히 언급이 없으셔. 그러면 산술기하만 열심히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 보시면 그 어디에도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 그러니까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아니면 산술, 기하, 아니면 뭐 평균 이런 단어들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 즉 산술 기하 문제냐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냐라는 건데 우선 최대 또는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산술 기하가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조건으로 0보다 크다, 양수다라는 조건들이 붙어 있으면 좀 더 확신을 가지실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추가로 합이 주어졌는데 곱이 주어졌는데 합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라면 더더욱더 확실하게 산술기하를 써서 최대 또는 최소를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산술기하인데 산술기하 부등식 공식이 뭐였었냐면은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였어요. 자, 근데 우리는 얘를 어떻게 외울 거냐면 이렇게 외울 거예요. 책에는 분명히 아까 적혀있던 대로 2분의 a 플러스 b라고 적혀있는데 우리는 그냥 a 플러스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한 거는 두 개를 곱한 거에 루트 씌우고 두 배 한 거보다 크거나 같다. 두 개를 더한 거는 두 개를 곱한 거에다가 루트 씌우고 두 배 한 거보다 크거나 같다. 두 개를 더한 거는 두 개를 곱한 거에다가 루트 씌우고 두 배 한 거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거. 여기 지금 두 개 더하고 있네요. 3x랑 2y랑 더하고 있어요. 그럼 그 두 개를 뭐 하자고? 그 두 개를 곱하자고. 거기다가 뭐 하자고? 루트 씌우자고. 그런 다음 뭐 하자고? 두 배 하자고. 그렇게 한 다음 뭐 하자고? 크거나 같다 하자고. 좀 기계적으로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얘가 문제에서 얼마래? 얘가 12래. 그럼 12가 2루트 6xy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약분하시면 6 되겠고요. 양변 제곱하시면 36 되고 6xy가 되겠습니다. 그럼 6도 약분되네요. 그래서 xy가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면서 xy 즉 곱의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뭘 물어보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대답하셔야 되는데 더한 게 같을 때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것은 최대값이 될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xy의 최대값이 얼마야? 6이죠. 그러니까 xy가 6이 될 때, 즉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냐가 그때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라고요? 더한 게 같을 때. 근데 우리가 지금 뭘 더했어? 3x랑 2y랑 더했잖아. 그래서 3x랑 2y랑 같다. 더한 게 같을 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3x랑 2y가 같을 때 그때가 이제 최소값이 된다. 최대값이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x가 3분의 2y일 때인 거잖아요. 그래서 x에다가 3분의 2y를 대입하시면 3분의 2y제곱이 6이 되겠고요. 약분하고 3 넘겨주시면 9되죠. 따라서 y는 뿔마 3인데 양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3이고요. y가 3이면 x는 2가 되면서 x가 2고 y가 6일 때 그때 곱의 최대값이 6이 된다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소값을 구하여라.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요. 산술기하를. 근데 최대 최소 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산술기하냐? 그건 아니에요. 네, 다른 방법이 또 쓰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양수라는 조건까지 붙었어요. 그러면 거의 확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놓고 합과 뭐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분배를 하십니다. 분배를 하시게 되면 A 곱하기 A분의 2죠. 그럼 얼마야? 2네. 분배를 하시면 2고요. 분배하시면은 B분의 A8, 8A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배하시면은 A분의 2B 플러스 이렇게 분배하시면 8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풀어온 게 전개한 게 얘입니다. 그러면 좀 정리하시면은 B분의 8A 플러스 A분의 2B 플러스 10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얘를 전개한 게 얘고 그걸 정리한 게 얘죠. 그러니까 이것의 최소값은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와 같다라는 거죠. 이제 두 개를 더하고 있잖아요. 그 두 개를 뭐하라고? 곱하라고. 그런 다음 뭐하라고? 루트 씌우라고. 그런 다음 뭐하라고? 2배 하라고. 그런 다음 뭐하라고? 크거나 같다 하시라는 거죠. 뭐랑? 얘랑 얘랑. 이거 2까지 포함시켜야죠. 근데 여기 보시면 10이 붙어있네요. 그쵸? 그럼 여기다가 또 똑같이 10을 붙여주시면 여전히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가 될 거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을 좀 해주시면은 문자들이 다 약분이 됐어요. 그러고 루트 16 4죠. 그럼 4, 2, 8 8 더하기 10은 18. 따라서 이것의 근데 얘가 뭐였어? 얘잖아, 얘. 이것의 최소값이 18이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리고 그때에 또 x값과 y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다라면 그때가 언제냐고요? 그때가 언제라고? 대답해봐. 그때가 언제예요? 더한 게 같을 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더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루트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곱했단 말이야. 요거 두 개가 같을 때를 얘기한다 해서 넘기고 해서 같을 그때의 A의 값과 B의 값까지 구하시는 뭐 그런 또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